안녕하세요. 굿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연정입니다. 오늘은 불륜을 겪은 부부의 세 가지 유형과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가 해야 할 노력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불륜을 겪은 부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살아가는데요. 첫 번째는 불륜을 극복하고 다시 잘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정말 에이스 같은 부부죠. 불륜과 같이 부부관계를 아주 깊이 침해하는 일을 겪고도 부부관계를 개선시켜 나가고 외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를 잘 해나가는 유대가 깊은 부부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이혼하고 갈라서는 부부입니다. 배신한 배우자와 살 수 없다는 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아이가 있어서 이혼 안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혼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을 내는 경우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불륜 배우자가 뻔뻔하고 반성할 줄 모르고 심지어 불륜을 지속하고 있다면 이 결혼 생활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이혼을 결심할 수 있고요. 혹은 피해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용서를 못해서 평생 괴롭히며 살아가느니 이혼이 낫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네, 세 번째는 불륜의 상처로 이미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갈등하며 사는 부부입니다. 불륜 배우자의 사과와 노력이 이어진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배우자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헐뜯으며 사는 경우 아주 고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결혼 생활이 되겠죠. 근데 이혼은 하지 않겠대요, 또. 결국은 불륜했던 배우자가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이혼해줘 라고 이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바람은 A가 피었지만 피해 배우자 B 역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만 이 결혼 생활이 회복된다는 것은 눈치채셨을까요? 그렇다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피해 배우자 각각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먼저 불륜한 배우자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사랑을 전제로 한 결혼 생활에서 불륜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배우자의 사랑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배우자의 감정을 수용하고 돌보는 태도를 지속해야 합니다. 피해 배우자는 보통 이제 불신감이나 분노, 두려움, 의심, 슬픔, 좌절감, 그리고 무기력감 같은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하루 종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인정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륜 상대와의 관계를 빨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 정리된 상황을 피해 배우자에게 계속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배우자에게 신뢰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트라우마처럼 어느 날 통제 불가의 상황을 맞이한 거거든요. 깊은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네, 어느 날 내가 해변가에서 아이들이랑 휴가를 잘 보내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쓰나미가 와서 다 휩쓸어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게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 이 통제 불가의 상황이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이 마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통제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신하는 태도로 일찍 귀가를 한다든지 주말은 가족과 무조건 함께 보낸다든지 특히 배우자와의 여행이나 둘만의 산책 이런 많은 시간을 보내면 이 피해 배우자의 눈앞에서 보이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안심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가정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불륜을 하게 되면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돈도 나가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 즉 핸드폰 통화 내역을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피해 배우자가 늘 낮 시간에 불안해하고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한다면 이것을 수시로 통화를 한다든지 전화를 받아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배우자,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불륜 배우자가 사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정 기간을 보낸 후에는 용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우리 좋은 대학 가고 싶었지만 불합격했을 때 이지망을 선택한 대학을 가잖아요. 예, 근데 그 이지망 대학교를 계속 불신하고 비난하고 헐뜯으면서 다니진 않잖아요. 그쵸? 예, 즉, 불륜 배우자가 큰 실수는 했지만 지금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니까, 용서해주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신의 피해 보상을 배우자는 상견 남녀한테 받는 그 현실적인 어떤 보상을 받을 필요도 있고 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받아주고 수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입니다. 네. 즉, 불륜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왜 불륜이 일어났는가? 그 불륜이 일어난 원인 조건에 대해서 연구해 보셔야 돼요. 즉, 무엇이 우리 배우자의 몸과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어서 불륜까지 가게 만들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탐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과거 내가 배우자에게 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도 있고, 예, 혹은 무관심한 배우자가 아니었는지, 내 부모나 애는 잘 챙겼는데 진짜 내 배우자는 챙긴 적이 없네. 예, 이런 거.
혹은 뭐 공감을 못 해주고 비난을 많이 하는 배우자였는지, 거친 언행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손절하게 만든 게 내가 아닌지, 혹은 잠자리를 안 해주고 막 자존심을 뭉개고 외롭게 만들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살아가는 피해 배우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감정적인 태도보다는 이성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예, 불륜한 배우자 역시 이 피해 배우자의 용서에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 공처걸어 살아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자력으로 노력을 해보시고 해결이 잘 안 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